오늘 아침부터 내린 눈은 최고 12인치까지 쌓였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눈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인들이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의 재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공립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내일 최종 표결을 남겨놓았습니다. 계속되는 연준의 양적 완화가 이번 달 말 회의에서 또다시 100억 달러 축소됩니다. 호버큰 시장이 주지사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뉴욕 일대 최고 12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눈폭풍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하의 한파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다시 뉴욕 일대에 돌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내린 눈은 최고 12인치, 특히 최고 시속 30마일의 돌풍과 화씨 최저 11도를 기록한 영하의 한파가 몰아쳐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전역을 비롯한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과 뉴저지 전역에 내일 오전 6시까지 눈폭풍 주의보를 발령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한파에 얼어붙은 도로와 흩날리는 눈바람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된다며 자가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외부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예상보다 많은 눈에 오전에 등교했던 학생들을 모두 일찍 귀가시켰으며 오늘 하루 모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취소시켰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하루 2천여 명이 넘는 인력과 500여 대의 살포차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도로와 지연되는 대중교통으로 인해 오늘 하루 퇴근 시간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공항들도 오늘 하루 종일 내리는 눈에 아직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대의 여객기가 지연되거나 캔슬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저녁 7시 30분 JFK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08호편은 내일 오전 7시 50분으로 오늘 밤 00시 50분 출발 예정인 086편은 내일 오전 9시 50분으로 도착과 출발 시간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오전부터 시작한 기차와 버스 정액권을 양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크로스 어너링을 내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늦게 눈은 그치겠지만 당분간 영하의 한파가 지속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위안부 결의안과 위안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 의원, 일본계 3세이면서 7선 의원이기도 한 혼다 의원이 강력한 당내 도전자를 만나면서 올해 하원 선거에서 재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혼다 의원을 재선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8선에 도전하는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이 인도계 변호사인 록 카나라는 강력한 도전자를 만나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후보가 선거 자금을 많이 모으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좌우되는데 카나 후보는 선거 자금을 200만 달러 넘게 모아 53만 달러 수준인 혼다 의원을 4배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혼다 의원을 재선시키기 위해 미주 한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혼다 살리기 캠페인이 가장 먼저 벌어진 곳은 혼다 의원이 지역국 샌에제이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2일 로스앤젤레스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혼다 의원 후원 모금 행사를 시작으로 뉴욕에서는 2월 15일에 시카고와 애틀란타에서는 3월 초와 중순쯤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등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의 하원 통과를 주도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젊은 상대 후보가 짧은 시간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것은 일본계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며 일본계의 혼다 낙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지도부에 있고 중진이고 거물 정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자가 나타나가지고서 이렇게 막강한 정치 자금을 모는 걸 보면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혼다 의원을 어떻게 낙선시키려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번 캠페인은 혼다 유언 살리기 차원을 넘어 앞으로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들의 도전 정신과 의지가 일어난 동해병기. 동해병기가 첫 관문을 넘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동해병기 법안은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를 가르칠 때 반드시 동해를 함께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원교육보건위원회는 이미 법안을 승인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원에서는 상원 표결 뒤에 비슷한 절차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데이브 마스텐 주 상원 의원이 상정하고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동해병기 법안은 전체 40명 중 보궐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2개의 공석을 제외한 38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전체 40석 가운데 대부분의 의원이 이에 동의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0석만 더 확보하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사회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걸기, 이메일 보내기 등으로 힘을 모으고 하나 된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니치로 사사의 주미 일본 대사는 지난 16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버지니아주 의회가 교과서의 동해병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팬타임스는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메릴랜드주는 벌써 동해가 병기된 교과서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민 비자를 한국에서 취득하고 입국하는 한인이 줄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을 통한 이민 비자 취득도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 회계년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발급된 이민 비자는 4,235개인 것으로 연방국무부 재외공관 이민 비자 발급 현황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적은 이민 비자 발급 건수입니다. 가장 많은 이민 비자가 발급됐던 지난 2005년에 6,078건과 비교하면 약 30%나 크게 줄어든 것이고 지난 2012년에 비해서도 1년 새 10%나 급감한 것입니다. 이민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 2007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5,720건이던 이민비자 발급은 2007년 5,459건으로 급감하면서 계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연간 이민비자 발급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대로 내려가며 4,631건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이민비자 발급이 다시 5,000건을 넘었지만 다음 해에는 다시 4,71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직계가족 이민비자 취득도 2007년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계가족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1,251명으로 집계돼 지난 2004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2013 회계년도에 가족 이민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한 한인은 1,814명이었으며 이들 중 4순위 영주권 취득자는 1,0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가 계속됩니다. 올해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 자산 매입 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줄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엔 다시 100억 달러 더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연준 당국자들을 인용해 연준이 이달 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매월 850억 달러에 달했던 자산 매입 규모를 750억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더 줄이면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는 월 650억 달러가 됩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달 초 경제가 연준이 예상한 경로를 밟아간다면 자산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속도 조절의 기준이 되는 일자리 창출이 지난해 12월에 상당히 부진합니다. 미국의 고용 동향이 연준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신규 취업자 수는 7만 4천 명에 그쳤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이 혹한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지만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달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됩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브릿지 게이트에 이어 보훈성 혜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호버큰 시장이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의혹에 그가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조지 워싱턴 브릿지 폐쇄로 인한 브릿지 게이트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의혹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을 위해 구호 기금을 유용했느냐는 의혹의 눈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호버큰 시장의 발언으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 19일 던지머 호버큰 시장은 CNN의 State of Union에 출연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권을 주지 않으면 허리케인 샌디 연방정부 복구 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킴 구아다그노 부지사가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머 시장은 한 행사에서 만난 구아다그노 부지사가 호버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특정 업체를 언급했다며 부지사는 그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은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메시지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직접 전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오랜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인데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보행자 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보행자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18일 하루 동안 보행자 3명이 숨졌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주 발표한 합동대책반에 올해 2월로 예정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방안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중 퀸즈의 68세 여성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였고 노숙자 남성도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같은 날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는 여성 1명이 트럭에 치여 다리 불구가 됐습니다. 일요일인 19일에도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여의사 사만다 이 씨가 응급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할렘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차에 들이받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뉴욕시경은 올해 들어 최소 11건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총 173명의 보행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177명이 숨졌던 2008년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비전 제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에 제한속도 구역과 과속 방지 무인 카메라 설치 확대 계획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자녀 교육시키기에 좋고 안전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버겐 카운티 역시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마와타운이 가장 안전한 커뮤니티에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주 마와가 뉴저지에서 가장 안전한 타운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제 주거지역 안전조사 기관인 세이프와이즈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저지 마와는 지난 2011년 기준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 강력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앱을 통해 타운 경찰서에 조닝 위반이나 각종 서비스 요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밖에 한인 밀집 지역으로는 포트리가 26위, 팰리세이즈 파크이 31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안전한 지역 50위권에 버겐 카운티 타운은 10개가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안전한 커뮤니티 2위는 서섹스 카운티의 스파타, 3위는 서머셋 카운티의 워렌, 그리고 모리스 카운티 워싱턴과 서머셋 버나즈는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인구 15,000명 이상 타운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도 연방수사국의 범죄 통계 자료와 각 타운의 안전 시스템 그리고 안전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